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포토샵 합성의 기본기와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사진을 합성할 때 필요한 툴들과 기본 작업 방법을 알아보고 이번에 어도비에서 새로 발표된 포토샵 2020 버전의 합성에 쓰이는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은 꼬마가 이렇게 달려가는 합성한 거예요. 원래는 이 성만 있습니다. 그런데 꼬마가 이렇게 달려가는 걸 합성을 해봤어요. 자, 이것은 사진을 이제 두 개를 합친 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꼬마와 그 다음에 이 사진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자,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합성에서의 가장 관건은 이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모든 합성은 다 똑같습니다. 선택을 얼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틀려지는 거죠. 자, 이렇게 확대를 해볼게요. 선택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여기 있는 폴리곤 라쏘 같은 걸로 클릭해서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술봉 이걸로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여기를 눌러보시면 기다리면 나오는 퀵 셀렉션 툴이라고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축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는 퀵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하고요. 클릭 드래그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붓이 지금 가는 곳 주위와 비슷한 색이 전부 다 선택이 돼 버리죠. 이거 굉장히 편리해요. 문제는 정교한 선택은 안 되죠. 그래서 대략적인 선택을 한 다음 조금 정교한 것은 여기 있는 마술봉으로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까지는 선택을 해왔어요. 전부 다 어떤 선택이든 비슷비슷한 방법으로 합성하고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도비에서 포토샵 2020 버전이 새로 나왔죠. 자, 제가 이제 강의하는 도중에 2020 버전이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2020 버전에 있는 새로운 신기능으로 선택하는 방법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좀 전까지 우리가 본 방법은 자, 여기 누르고 있으면 자, 퀵 셀렉션과 매직 밴드 툴, 마술봉 두 가지만 나왔었어요. 자, 이 위에 있는 오브젝트 셀렉션 툴이라고는 나오지 않았죠. 자, 그런데 2020 버전을 가게 되면 이 오브젝트 셀렉션 툴이라는 게 새로 첨부가 됐습니다. 자, 이 툴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자, 이 툴을 선택을 하고요. 내가 따고자 하는 이걸 보통 눕기 작업이라고 하죠. 선택하고자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이렇게 여유 있게 선택을 합니다. 자, 뭐 너무 이만큼 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만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잠시 기다려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따줍니다. 어때요? 따주네요, 그죠? 자, 그 다음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로 한번 붙여볼까요? 자, 아래 거 한번 꺼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따주죠. 이게 우리가 여지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조금 전과 같이 여기 있는 뭐 마술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퀵 셀렉션 툴로 다 일일이 해서 선택을 한 반면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 셀렉션 툴은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거죠. 자, 정말 편리한 기능이 되겠어요. 이 포토샵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주면 간단하게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 복사해서 그대로 가져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해서 한 상태에서 컨트롤 C 하죠. 자, 여기다가 컨트롤 V로 한번 붙여볼게요. 컨트롤 V. 자, 어때요? 그대로 가서 붙죠? 자, 그 다음 컨트롤 T 해줍니다. 컨트롤 T 해주면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 다음 클릭해서 쭉 늘려주세요. 자, 요건 뭐 어느 정도는 늘려도 이렇게 큰 차이가 없지만 너무 과다하게 늘리면 당연히 깨지겠죠. 원본이 작으니까.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더블 클릭해서 확정했습니다. 자, 어때요? 그대로 갖다 붙일 수가 있네요. 그죠? 이렇게 아주 우리가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문제는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지금 거의 배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서 붙은 상태가 돼서 티가 안 나는데, 자, 요런 데 보면 어때요? 이게 완벽하게 안 되죠. 이런 손 부분이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뭐든지 한 방에 끝나는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 요렇게 우리가 아까 여기 있는 오브젝트 셀렉션 툴. 자, 근데 이 뭐 퀵 셀렉션, 마술봉 전부 마찬가지예요. 다 손을 봐야 돼요. 자, 오브젝트 셀렉션 툴로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확대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무래도 잘 안 나왔네요. 그럼 이런 것들은 좀 손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손을 보느냐 하면 여기 있는 라쏘 툴로 이렇게 해서 쉬프트를 누르고요. 이렇게 선택. 이런 식으로 선택. 약간씩 해주는 거죠. 이 부분은 필요 없죠. 그러면 Alt 키 누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빼줍니다. 자, 그 다음 여기도 어때요? 손가락이 좀 덜 됐죠? 그러면 이렇게 쉬프트로 이런 식으로 합쳐주고요. 자, 여기도 좀 비워야 되겠어요? Alt 키로 이런 식으로 빠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빼주고요. 자, 여기 쉬프트로 조금 더 합쳐줄까요? 자, 이런 식으로 요렇게 여기도 요렇게 빼줍니다. 자,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마우스로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죠. Alt 키로 조금 빼줍니다. 그렇죠? 자, 이런 부분도 어때요? 너무 들어갔네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Shift로 누른 상태에서 조금씩 이렇게 이런 거 이제 보여드리면 이게 언제 이렇게 합니까? 이게 한 방에 쉽게 끝나는 거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공을 들인 많지 결과물은 깔끔하고 이쁘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합성을 했을 때 배경과 잘 어우러진다는 뜻이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자,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삐져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Alt 키 누른 상태에서 요런 거 다시 빼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보기에는 뭐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이제 실제적으로 해보면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 금방 합니다. 그래봤자 10분 이상은 안 걸려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왕 하실 때는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본인 마음에 들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여기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나머지 조금 미진한 부분들을 고쳐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도 약간 이상하죠, 그죠? 그럼 이것도 Shift로 약간씩 이렇게 합쳐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주면 뭐 간단하게 끝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이 조금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부분들은 선택이 더 잘 돼요. 그리고 색깔이 좀 애매하다, 비슷비슷하다 그런 데는 이제 깨끗하게는 안 나오죠. 안에까지 들어가 버린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했다고 칠게요. 시간상 요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요거를 복사합니다. Ctrl C 하시면 되겠죠. Ctrl C. 자, 그래서 아까 붙인 경우에는 같은 이런 잔디 색깔이 있는데 얹었지만 자, 좀 다른 색에 한번 얹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한번 얹어 볼까요? 자, 여기다 Ctrl V로 붙입니다. 자, 여기 우리 아까 복사한 거 있죠? 요거 Ctrl V로 붙일게요. 자, 붙여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사진 비율이 조금 안 맞아서 너무 작아 보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좀 키워야 되겠죠. Ctrl T 하신 다음에 약간 키웁니다. 저는 지금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냥 하는 거지만 되도록이면 안 키우는 게 좋죠. 이렇게 키우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손 같은 데 보시면 손이 좀 어때요? 지저분해 보이죠?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키우다 보니까 픽셀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줄이는 건 상관없지만 이렇게 키우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저분한 부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보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손들이 깨끗하게 나오는 게 아니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괜찮아 보여요. 예,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100%로 키워볼게요. 이쪽에 보면 지금 33%죠. 예, 근데 이 부분을 100%가 되게끔 한번 키워볼게요. 여기 33%죠. 이게 이제 원판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좀 지저분해 보이고요. 그 다음 문제가 이 피부의 끝부분 있죠. 끝부분이 색이 약간 동떨어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왜 그러느냐 하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그죠? 요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도 어때요? 요렇게 돼 있죠? 자, 이게 합성이 그냥 갖다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색을 맞춰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색 톤하고 여기가 틀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경계 부분에 색을 어떻게 바꿔줄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자, 요거는 여러분이 약간의 노하우가 필요로 합니다. 자, 우선 이번에는 채널로 들어갑니다. 자, 채널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그림을 열었을 때, 자, 모니터에서 이 그림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색깔이 쓰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림을 표현을 하게 돼요. 자, 그 세 가지 색깔이란 레드, 그린, 블루가 되겠습니다. 레드, 그린, 블루. 이 레드, 그린, 블루가 합쳐지면 우리 눈에 보이는 요 색이 나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뭐예요? 빛의 삼원색이죠. 자, 이 빛의 삼원색이 합쳐져야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컬러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자, 레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레드예요? 아니죠. 그린이에요? 아니죠. 블루예요? 아니죠. 그럼 이건 뭐냐? 레드가 얼만큼 들어가느냐 정도값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드가 많이 들어간 부분은 밝게 나오고요. 레드가 안 들어간 부분은 어둡게 나옵니다. 그린이 많이 들어간 부분은 밝게 나오고 어둡게, 블루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레드가 그러면 많이 들어가면 이게 화이트가 돼야 되는 거 아니고 레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왜 그러느냐 하면 레드와 그린과 블루가 합쳐져서 화이트가 나오는 거죠. 자, 왜 그래요? 우리 컴퓨터, 모니터, TV 다 마찬가지예요. 자, 빛에다가 빛을 합치게 되는 거예요. 빨간 빛에다가 그린 빛에다가 블루 빛을 다 합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화이트가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도화지 같은데 색을 칠하는 거하고 반대 개념입니다. 그건 색을 칠하는 거고 이건 빛을 입히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가 반대 개념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원래 실제적으로는 레드, 그린, 블루를 다 섞어서 칠하면 어떻게 나와요? 거무칙칙한 색이 나오겠죠? 하지만 이것은 빛이기 때문에, 빛을 쏴주는 거기 때문에 세 가지가 완벽하게 들어가면 화이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요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밝기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색이 얼만큼 들어갔는지를. 자, 그래서 처음에 채널의 용도는 이거였어요. 그런데 쓰다가 보니까, 자, 이 채널에서 희한한 기능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냐 하면 뭐 하나 선택을 하나 했다고 칠게요. 그 다음 여기에 보면 플러스 표시 보이죠? 이게 새로운 채널을 만드는 기능이에요. 레이어는 여기 있죠. 새로운 레이어죠. 지금 이게 2020 버전이라 이렇게 사각형의 플러스 나오는데 2019 버전까지는 어떻게 나오죠? 요렇게 된 다음 여기에 요렇게 된 모양으로 요렇게 나올 거예요. 페이지를 하나 넘기는 모양으로. 자, 하지만 지금 2020 버전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아요. 아이콘 모양만 틀리다 뿐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자, 채널도 새로운 채널을 만드는 버튼이 있어요. 자, 새로운 채널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되나? 자, 레드, 그린, 블루가 합쳐서 사진이 나오는 건데 새로운 채널 기능이 왜 붙어 있을까요? 뭐 다른 색을 넣을 것도 없고, 그죠? 눌러 볼게요. 까맣게 나오네요. 자, 여기에 딜리트로 또는 하얀색을 집어넣어서 여기다 하얀색을 넣었어요. 자, 그 다음
여기로 들어갔습니다. 아무 변화 없죠. 예, 아무 변화 없어요. 그런데 자, 컨트롤을 누르고 알파라고 나왔죠. 이 채널, 새로 생긴 채널에 까만색 부분 있죠? 아이콘 부분을 클릭을 해볼게요. 어떻게 돼요? 선택이 되네요. 자, 새로운 채널 들어가 볼까요? 어때요? 이게 채널에 숨겨진 기능이에요. 자, 우리가 선택을 했는데 저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자, 여기서 제가 만약에 이런 걸로 이렇게 열심히 선택을 했어요. 아주 열심히 선택했는데 이걸 저장해야겠어요. 어떻게 저장해요? 없어요. 포토샵은 선택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뭐 여기서 세이브 해봤자 이 선택은 저장 안 돼요. 다시 열면 선택은 없어져요. 이렇게. 자, 그래서 채널을 쓰는 거예요. 이 채널은 선택을 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 여기 있는 꼬마를 선택을 해볼게요. 자, 선택을 저장할 수는 없지만 여기 레이어에 꼬마만 얹혀 있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레이어 찍으면 선택돼요. 해당하는 물체만. 그러면 요거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컨트롤 누르고 찍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전체가 선택되는 거예요. 전체니까. 물체가 전체에 있죠? 하지만 이 레이어는 어떻죠? 꼬마만 얹혀 있는 레이어죠? 그러기 때문에 컨트롤 누르고 찍으면 물체만 선택되는 거죠.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자, 물체만 선택된다. 레이어에 뭐가 얹혀 있던 그 물체만 선택된다. 컨트롤 누르고 찍는 거. 그죠? 채널로 들어갑니다. 새로운 채널을 하나 열어요. 그 다음 여기다가 컬러를 넣어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런 꼬마를 요렇게 일단 하나 만들었어요. 그죠? 우리는 뭘 할 거냐 하면 경계선이 필요한 거죠. 지금 채널을 왜 이용하느냐 하면 경계선이 필요해서 그래요. 즉 요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에 어느 정도 두께를 가진 경계선 요렇게 해서 우리는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기능은 없어요. 여기는 선택 안 되고 바깥쪽도 선택 안 되고 경계선만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선의 색깔이 이상한 부분을 좀 수정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경계선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방법을 쓰는 겁니다. 자, 우선 채널에서 선택되는 부분은 무슨 색이에요? 화이트. 그렇죠? 왜 화이트로 했어요? 저장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선택을 또 불러와야 되는데 선택이 저장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채널에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색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채널에서 흰색은 선택이 되는 부분이다. 우리가 나중에 불러올 수 있다. 저장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경계 부분만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쪽을 이렇게 된 뭐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 이렇다. 이 안쪽을 뭘로 채우면 돼요? 이 안쪽을 까만색으로 채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안쪽을 까만색으로 채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를 다 안쪽을 블랙으로 다 채웠다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컨트롤 누르고 또 얘를 땅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흰색 부분만 선택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여기는 선택을 하기 위한 곳이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한 공간은 어디죠? 여기 있는 레이어예요. 그러면 경계 부분만 선택이 될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채널에 가서 자, 일단 이렇게 선택을 해줘요. 컨트롤 누르고 찍으면 선택되죠? 자, 선택을 좀 줄이겠습니다. 어떻게 줄이느냐? 셀렉트에 가시면 모디파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가시면 익스펜드와 컨트랙트가 있습니다. 익스펜드는 선택한 부분을 더 늘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 컨트랙트는 선택 부분을 좁혀요. 자, 우리는 좁히면 돼요.
컨트랙트를 누르고요. 여기서 1픽셀 정도, 2픽셀 정도 줄여볼까요? 그러면 확대를 해볼게요. 안쪽으로 들어갔죠. 2픽셀만치 지금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예. 자,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까만색 채우면 됩니다. Alt, Delete.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줄여볼게요. 우리가 원한 건 이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컨트롤을 누르고 채널을 찍게 되면 레이어에서 확대를 하면요. 여기가 선택되죠. 자, 이해 가시겠죠? 예, 이건 이런 이제 합성을 하다 보면 이게 노하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고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해놓고요. 자, 그다음 바탕을 키울게요. 자, 여기하고 색깔이 약간 비슷한 계열인데 뜬금없이 연두색 같은 게 들어가 있으니까 붕 떠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휴 세츄레이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를 색을 좀 바꿔요. 이렇게 휴 값을 이용을 해서 비슷한 계열의 색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딴 색도 한번 봐야죠. 네, 어느 정도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제일 확 티가 나는 부분을 기준으로 이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채도가 너무 높으면 안 돼요. 채도를 약간만 낮춰줍니다. 오케이. 컨트롤 D 축소를 해볼게요. 자, 어때요? 훨씬 나아지죠? 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경계면을 어느 정도 잡아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붕 떠 보이지 않고 어느 정도 잘 어우러지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합성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어요. 관건이죠. 어떻게 잘 선택을 하고 주변과 어우러지게 하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얘는 좀 전체적으로 약간 어두운데 이건 너무 밝아서 잘 안 어울려요. 예, 이건 밝죠 너무. 자, 여기는 어둡고 그죠? 자, 그래서 밝기를 맞춰줍니다. 일단 색을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밝기를 좀 맞춰주시면 돼요. 너무 확 튀어버리죠. 자,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자, 아까 휴 세츄레이션에도 여기에 밝기 있어요. 어둡기, 밝기. 그죠?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커브에서 하면 돼요. 이거는 이제 좀 더 여러 가지 조절할 때 쓰는 거고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이제 휴 세츄레이션이 되겠죠. 자, 여기서 밝기를 약간만 낮춰 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 밝기가 비슷하게 맞으니까 혼자 붕 떠 보이지 않고 훨씬 나아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합성의 가장 기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아까 이제 설명을 약간 드리다 마른 부분은 만약에 이제 이런 퀵 셀렉션이나 매직 밴드 툴을 이용을 할 때는 방법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있는 퀵 셀렉션으로 넓은 구역을 일단 전체적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넓은 구역을 선택하다 보니까 좀 더 세밀하게 선택이 안 돼요. 이게 왜 바깥부터 하느냐 하면 아까 우리가 여기 있는 오브젝트 셀렉션은 물체를 먼저 선택했죠. 하지만 이 마술봉이나 퀵 셀렉션은 배경을 먼저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쪽은 대충대충 막 선택을 해도 전체 선택되면 되지만 이 안쪽은 어때요? 이 옷 색깔이 다 있으니까 따로따로 다 선택을 해줘야죠. 이게 더 귀찮아요. 복잡해요. 구역이 좁으니까. 그래서 보통 마술봉이나 이런 퀵 셀렉션으로 선택을 할 때는 보통 배경을 먼저 선택을 해주는 방법을 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배경을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선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뭘 합니까? 여기 있는 마술봉이나 이런 걸로 안쪽을 선택을 해주죠. 근데 안쪽을 선택을 해줄 때 보시면 이 안쪽을 이렇게 선택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서 이런 라sso 툴로 바깥쪽도 같이 이렇게 포함시키는 거예요. 지금 어디가 선택됐죠? 바깥.
여기는 선택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바깥을 이렇게 더 넓게 범위를 만들려면 Alt키로 여기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된 상태죠? 안쪽 여기는 선택이 안 된 거고 바깥이 선택된 거예요. 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셀렉트에 가면 인버스라고 있어요. 이 인버스 하면 여기가 선택되는 거죠. 자, 차이점 아시겠죠? 인버스.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쵸? 바깥이 선택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대해 놓고 이제 이 부분들을 여기 있는 마술봉으로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쉬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찍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또 쉬프트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요렇게 필요 없는 거는 전부 다 이제 배경으로 합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확대를 좀 해놓고 손질을 좀 하셔야 되겠죠. Shift 누르고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다 선택을 했다. 그러면 요거를 또 셀렉트해서 인버스해서 딴 데로 가져가면 되는 거죠. 다 같은 방식이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얼만큼 정교하게 하느냐 거기에 관건이 딸린 거고요. 좀 더 이제 고급적인 기능들은 채널, 레이어 이런 패스를 막 활용하게 되는데 야,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 합성은 다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렇게까지 티가 안 나요. 잘만 이렇게 공을 좀 들이면 시간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짧게 걸릴 수도 있어요. 아주 확대해서 세부적으로 본다면 틀리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고급 기능까지 배우실 필요는 없고 무슨 전문적으로 일을 하신 경우가 아니면 그 일반적으로 쓰실 때는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하니까 연습을 좀 하시고 하시면 여러분이 좀 더 고급 기능 배울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합성 기능들에 대해서 익혀봤어요. 이 기능들은 아주 기본적인 기초니까 이건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연습을 많이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